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주를 보는 관법에 대해서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명조가 있다고 칩시다. 신사년, 기해월, 임신일, 계묘시. 실제 간명한 살이니까 실명입니다. 이런 명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법은 항상 다른 명조도 똑같이 일간이 무엇이고 태어난 월이 언제며, 언제라는 것은 우선 계절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오행, 상관관계를 보는 겁니다. 태어난 계절이 언제며, 육신적으로 무엇이며, 가까운 내가 안전자리, 일지가 무엇이며, 이것을 본 다음에 어떤 것이 대두되어 있는가, 어떤 것이 사주에 강한 또 이제 포인트가 있는가, 내 자신이 이미 여기는 단단하게 나의 존재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을 따라가면 될 것이 좋을 것인가, 관을 따라가냐, 인을 따라가냐, 급제를 따라가냐, 식상을 따라가냐, 그래 어느 것을 따라가야 내가 발전할 것인가, 또 사주가 아름다워질 것인가, 기운이 돌고 돌 것인가, 이것만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관도 나와 있고, 이는 어떤 나한테 신강사주 그냥 따라오는 배속된 거니까 굳이 얘기할 게 없고, 단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기운들은 그 사람의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기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실체를 얘기하고 실물을 얘기하고 현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에 있는 기운과 지지에 있는 기운이 그 어떤 역할이 다르다, 중량감이 다르다고 얘기하죠. 천간은 동적인 기운이고 여기는 정적인 기운이라서 여기 있는 기운이 훨씬 더 강하죠. 동적인 기운은 움직이는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생각하다 또 버릴 수도 있고 또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도, 지지에 있는 기운은 버릴래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갖고 싶다고 갖고, 가기 싫다고 갖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정적인 고정되어 있는 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정도로 염두에 두고, 똑같은 기운이 있어도 지지에 있는 것과 천간에 있는 게 다르다는 걸, 그런 걸 이제 항상 그거는 기초 이론이니까 염두에 두고 사주를 감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가장 지향해야 될 부분은 어느 방향이냐, 이 관이 있다고 관을 추구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도, 일단은 신강한 사주가 관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를 절제하고 통제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힘이 있고, 내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물이 흘러가야 되고 물을 쏟아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 이런 기운이 본인의 재능을 더 강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이죠. 이런 거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쟤는 또 관하고도 연결이 돼도 또, 그러나 이런 것을 지향하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 식상생재로 가면은 더 좀 활력이 넘치겠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천간에 있는 기운들은 그냥 그 사람의 사상과 인격, 생각, 정신을 지배하는 기운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신강하고 뭔가 용신이 어딘가에 뚜렷하면 그것을 추구한다. 단 신강한 사주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를 놓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묘신, 원진살이 있네, 신에 육회 천이 끼어있네, 육회살이 있네, 이걸 육회천이라고 하더만 작살나고 가족이 불화가 생기고 어쩌고 이 천이 있네, 사에 충이 있네, 이런 게 눈에 먼저 들어와 버리면은 한마디로 사주풀이 명리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맨날 삶아보고 이연령 비연령, 살이 없으면 살이 없어서 잘 됐다, 살이 있으면 살 때문에 잘못됐다,
요것밖에 안 됩니다. 살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또 천간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천간 조합에서 기토가 임수를 탁하기는 기토 타김이라고, 뭐 이런 것만 외워가지고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 오행이 생생으로 수기요통도 되고 또 상극으로 엮이면서 또 어떤 뭐 흉중에 길이 발생하고 길중에 흉이 있고 다 그런 것이지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기토 타김 말은 되죠. 기토가 엄토니까 석토니까 임수를 통제하기 힘드니까 여기에 탁 들어오면 임수를 막지 못하고 가두지 못하고 뭐 탁수를 일으킨다, 흙탕물이 된다. 말은 맞지만도 인생이 그래 꼭 자연하고만 비교되는 건 아니죠. 자연의 큰 틀을 비교해서 운명을 논해야지 사사로이 뭐 그렇게 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수가 유유히 흘러가는 대단한, 예를 들어서 바다고 강물이라고 칩시다. 이 기토가 와서 뭐 떨어뜨린다고 임수가 뭐 탁해집니까? 원래 임수는 탁수인데 큰 물은 탁하지 않습니까? 개수처럼 빗물입니까? 뭐 어떤 옹달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임수가 신약하면은, 굉장히 신약하면은, 기토 같은 관을 만나면,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데 탁수가 돼버리면은 어렵겠죠. 그래서 기토 타김이라는 것도 적재적소에 적용해야지 아무 때나 기토 타김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 되면은 기토 정관이 있어서 뭐 공문을 하고 뭐 안 하고 이런 거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강력한 정관은 아니니까. 물론 정관의 뿌리는 있죠. 그러나 관이 또 관인상생으로 다 연결이 되죠. 뭐 전 기토라고 여기서 뭐 타기만 합니까? 이런 급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갖다가 뭐 통제하는 그런 또 역할도 하고, 정관이라는 자체는 써먹든 안 써먹든 정관이 천간에 투관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사상적으로 윤리 도덕성에 뭔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 꼭 공무원을 안 하더라도 사주가 부실하면 공무원 못하죠. 공부 안 하면 못하죠. 시험 합격 안 하면 못하죠. 그러나 그리 사사로이 천간 조합 하나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서는 안 된다. 사주풀이는. 그러나 지지에서 특히 뭐 원진, 기문, 뭐 육해, 뭐 오만살 이런 거 가지고 사주 분석을 해서도 안 된다. 원통을 먼저 분석을 줄기 말 그대로 제목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런 것도 사사로이 뭐 어떤 저촉이 되면 논해 보는 것이지. 신살도 항상 그 집을 짓는데 기둥이 먼저 필요하면 기둥이 굵고 곧은 나무를 벌채해서 갖다 쓰는 것이지 뭐 가지가 화려한 나무를 갖다 씁니까? 가지는 볼 거 없다 이겁니다. 곱고 튼튼한 기둥을 갖다 나무를 자르다 기둥으로 쓰는 것이지, 대들보로 쓰는 것이지. 명리도 명의의 어떤 그런 근원적인 부분, 자리, 근기, 전체적인 상황 이걸 봐야지. 신사를 먼저 보고 신사를 보고 뭐 이 신사사로운 그 관계만 보고 이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